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의원이죠. 주식 거래를 차명으로 했다라는 논란이 오늘 오후부터 상당히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더 팩트가 단독으로 보도한 사진인데 이 사진이 찍힌 건 어제입니다. 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던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화면상으로는 이름을 가렸지만 이 주식 계좌의 이름이 차모 씨. 그런데 차모 씨가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으로 확인된 겁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일단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거 사안이 가벼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이 해명을 내놨습니다만 그 해명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은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의 핸드폰을 자기 핸드폰으로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열어본 것이다. 그래서 그 핸드폰 자체가 보좌관의 핸드폰이다라는 주장을 해서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거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는데 요새 그 핸드폰은 사실 그 사람의 신체의 일부하고 같거든요. 딱 잡으면 이 그립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 해명은 마치 허벅지를 긁었는데 내 허벅지인 줄 알고 남의 허벅지를 긁었다는 해명 비슷해서 저런 얘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백지 신탁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화면에 잡힌 종목을 보니까 하필 이른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버린 AI 관련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보이는 주식들이에요. 종목들이. 뭐 테크 업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게 정말로 의혹처럼 차명 거래로 밝혀진다면 파장은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그 이춘석 의원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두 분 계시지만 국회 부의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법사위에서 할 겁니다.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만드는 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원 구성할 때도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만큼은 이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으니 우리 당이 맡아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부득불 정청래 위원장이 맡은 이후에 다시 이춘석 의원이 갖고 가게 됐는데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정말로 가벼운 의혹이 아닙니다. 차명 계좌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고요.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보좌진의 그 핸드폰을 갖고 와서 자신이 거래를 했다? 그렇게 한다면 또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지금 이춘석 위원장 측에서 내놓고 있는 해명이 진실과 부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갖고 가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식 거래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주식 거래를 하려면 비밀번호, 굉장히 복잡한 비밀번호가 있고 또는 바이오 정보라고 해서 본인의 지문을 인식해야 그때서야 주식 거래가 가능한데 지금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내놓는 그 해명은 지금 당장의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그런 심정에서 나오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청래 그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윤리위 그 감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윤리 감사는 사실 어떤 그 강제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진우 우리 당 소속 의원인데 형사적으로 고발한다고 했으니까 그 형사 고발 사항과 관련해서도 잘 대응을 해야 할 겁니다. 이춘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 보도 관련 입장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고요.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눴는데요.
신성한 국회에서 회의 중에 주식을 들여다본 것은 죄송하다. 다만 이게 차명 거래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나눠서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나오면서 취재진들을 만나서 질문에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조금 전 상황인데요. 따끈따끈한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애들 올린 그 정보입니다. 조사하면 밝혀질 수가 있어요. 제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 그럼 보좌관 핸드폰 사용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 하시면 나중에 조사하면 밝혀지니까. 사명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네. 당에 소명을 하셨을 때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수업한 홍보폰이. 그 경위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나중에 가실 때. 네, 김유정 의원님. 이거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이 출범한 지 닷새도 안 됐는데 악재가 터졌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더군다나 정청래 대표가 특히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3대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개혁하겠다. 그리고 추석 귀성길에 이 부분들을, 이 소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공언하면서 열심히 가속 페달을 밟는 중에 예.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린 그런 사건이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당정 간의 주식 대주주 기준 더 넓히는 것 때문에 양도세 네. 부과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요. 그거 가지고도 지금 당내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논의 중인 것인데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조세의 형평성의 어떤 그 갭을 메꾸기 위한 지금 논의들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예. 특히 법사위원장은 지금 그 개혁 입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인데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사진에 찍히고 또 지금 해명도 제가 얼핏 들어도 그냥 일반 상식에 비추어서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윤리감찰단의 대표가 신속하게 이렇게 발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은 굉장히 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준석 의원이 사선의 의원이고 저 법조인이에요 또. 그러니까 아마 이 저간의 상황들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사실대로 잘 해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속단하긴 이릅니다마는 좀 악재가 터진 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뭐 일단 수사 받아야 될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로 나타난다면 과연 저 사람들이 김건희 전 여사의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비난할 만큼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분이 찾아보니까 이춘석 위원장이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AI, 산업통상, 중소벤처, 그러니까 그 어제 나왔던 그 소버린 AI, 요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만에 하나 이거를 사전 정보를 활용을 해서 국회 현역 의원이 국회에 지금 법사위원장이 이 관련주들을 만약 샀다라는 게 나중에 드러난다면은 글쎄요, 저는 저런 정당이야말로 해산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건 오늘 아마 저녁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질 것 같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고발과 또 수사 이렇게 계속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저희도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스마트폰이 촬영되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텔레그램 주고받은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 요청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송 비대위원장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눈썹 모양 2개를 이렇게 보낸 것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 라고 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또 스마트폰 촬영 사안이네요. 그렇죠. 이게 스마트폰으로 요새는 거의 모든 연락을 다 주고받는데 또 요새는 통화보다는 그 텍스트 형태로 많이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예. 많이들 찍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 자체가 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4사람 정도를 언급하면서 복권 요청 추가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 앞서 사면 복권을 해달라는 사람이 더 있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4명들이 형을 확정받은 사유를 보면 그렇게 글쎄 사면 복권을 선뜻 해주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로 보이는데 특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번 8.15 만약에 사면 복권이 있다고 하면 정치인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취지를 공개적으로는 밝혀왔던 바이기 때문에 예. 더 어떤 이면의 모습이 드러난 거 아닌가. 겉으로는 정치인 사면 복권 반대하면서 또 그 사면 복권을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어떤 특정 인사의 사면 복권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어떤 사회 일부에서 유력하게 사면 복권을 요청받고 있는 지금 그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게 사면 복권을 해달라고 얘기가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 어떤 정치인 출신을 막기 위해서 공개적으로는 반대하면서 또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여러 명을 사면 복권 해달라고 연락을 하는 것이 어떤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이중성을 지적하셨는데요. 글쎄 부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텔레그램에서 공개된 메시지만 놓고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사면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에게 먼저 이런 그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혹시 반영할 만한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송원석 의원이 사전적으로 보냈다면 그 비난의 강도가 좀 더할 거고요. 예. 만약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민주당 또는 다른 정당에서도 이런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해서 보낸 답변이었다면 그 비난의 정도는 좀 덜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사범 중심의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공식석상에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관련한 사면에 대해서 요청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전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생 범죄와 관련한 사면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이요, 취임 첫 해에 많은 사면을 했습니다. 그 사면의 중심에는 대부분 그 민생사범과 관련한 사면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논란이 되는 인사들, 그러니까 조국 전 혁신당 대표라든가 논란이 되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소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아까 명단을 보면 뇌물 실형 확정된 그런 인물들도 있어서 이게 적절했나라는 또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던 주고받은 문자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뇌물죄로 중형을 받았고 또 선거법 위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물어봤냐 이거는 사실상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소신이라면 그 여태까지 해왔던 굉장히 강력한 비판성 발언이 소신이라면 저희는 없습니다라고 했어야지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를테면 대통령실에서 먼저 물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무슨 국민 통합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까지 특정 정치인 사면 얘기에 대해서 강력 비판했던 분이 바로 송원석 비대위원장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상당히 중한 죄를 저질렀고 죄질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정치인 쫙 나열해놓고 웃는 이모티콘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너무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라서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당 차원은 아니다 이러는데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실 겸하고 있는 유일한 1인자가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인데 당 차원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고지고대로 개인 의견이었구나 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매불망 사면 복권을 기다리던 저 텍스트 안에 저 문자 안에 저분들은 지금 이게 무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예, 저 문자에 들어간 사람 오히려 저게 공개되면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온라인에서는 또 송 원내대표 알고 보니 친절한 사람이었네라는 도롱성 그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강훈식도 굉장히 친절한 거 아닌가요?
이게 다예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분명히 무슨 대화가 있었던 걸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원석 그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대행이 저런 문자를 보내고 저 특정 인물들을 거론한 것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저거를 받아주고 마치 해줄 것처럼 그거를 취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저분이야말로 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 국민의힘 왜 저렇게 뒤에선 딴소리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거에 답변을 해주고 저런 식으로 친절하게 이게 답니까? 더 없습니까? 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하는 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죠. 한쪽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맥락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단편적인 메시지 때문에 좀 앞뒤 맥락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실과 야당 대표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좀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된 그런 계기라고 할까요? 그런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